안녕하세요. BIO 성형외과 홍성표입니다. 양쪽 눈의 크기가 다른 짝눈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성장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눈 크기가 변하여 짝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쪽 눈에만 고도 안검하수가 있어 짝눈 상태가 된 경우에 교정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변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크기가 달라서 짝눈으로 보이는 경우에 안검하 수술이나 퇴축 수술을 하여 눈의 크기를 맞춰주지 않고 쌍꺼풀 크기만 조절해서는 짝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눈의 크기가 변한 원인을 파악해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양쪽 눈의 눈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고도 안검하수란 안검하수 중 가장 심한 타입이며 눈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의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대개 근육이 발육이 되지 않았거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굳어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고도 안검하수는 어렸을 때 시력이 손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전두근 걸기라는 수술을 하여 왔습니다. 이 수술은 눈꺼풀을 실이나 근막을 이용하여 이마 근육에 연결해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하면 수술 후에 눈썹이나 이마를 당겨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서는 눈을 뜨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만 이 수술을 받고 눈을 뜨면 눈과 눈썹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어 부자연스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전두근 걸기 부분이 약해져서 재발을 잘 한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내려가지 않는 니드렉 현상입니다. 이 니드렉 문제 때문에 비정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되며 한쪽 눈만 수술하면 니드렉이 적어도 짝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안검하수는 두 가지 수술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 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의 길이를 줄여서 눈이 잘 떠지게 만들어주는 근육 수술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상안검 거근과 눈동자 사이에 있는 공통근막이라는 구조물을 당겨서 눈이 잘 떠지게 만드는 공통근막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짝눈의 정도와 눈의 상태에 따라 이 두 가지 수술 방법 중 어느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도 안검하수 쪽 눈을 1 내지 2mm 정도만 올려주어도 반대편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을 때에는 근육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3mm 이상 올려야 할 때에는 공통근막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수술 전부터 토환이 심하거나 수술 후 토환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근육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눈동자 보호면에서 안전하겠습니다. 또 근육의 상태가 나빠서 수술 후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공통근막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직선 고도 안검하수 후 생기는 니드렉 현상, 즉 아래를 볼 때 눈꺼풀이 덜 내려가는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전두근 걸기보다 아주 적게 생기며 이 두 가지 수술 방법 후에 생기는 니드렉 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또 공통근막으로 수술한 경우에 눈 모양이 더 예쁘게 만들어지며 눈꺼풀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고 재발이 적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근육 수술보다는 공통근막 수술이 짝눈 교정하는데 더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6번의 수술 후에도 짝눈이어서 내원한 경우로 왼쪽 눈이 1mm 정도 작아서 근육 수술로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2번의 수술 후에도 재발을 하여 내원한 경우로 오른쪽 눈이 2mm 정도 작아서 근육 수술로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6번의 근육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안검하수가 재발한 경우로 오른쪽 눈이 3mm 정도 작아서 근육 수술로 교정을 하였고 1년이 지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2회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왼쪽 눈이 4mm 정도 낮아서
공통근막으로 수술을 시도하였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공통근막 부위에 흉이 심하여 수술 중 복시가 생겨 공통근막 수술을 풀고 근육수술로 바꾸어 교정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2회의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왼쪽 눈이 3mm 정도 낮아서 공통근막 수술로 재발 없이 교정이 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2회의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오른쪽 눈이 3mm 정도 낮았고 재발을 우려해 근육수술보다는 공통근막 수술을 사용해서 교정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4회의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왼쪽 눈이 3mm 정도 낮았고 재발 위험성이 있어 공통근막 수술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눈이 4mm 정도 낮아서 공통근막 수술로 눈 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2회 안검하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왼쪽 눈이 4mm 정도 낮아서 공통근막 수술로 눈 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2회 안검하 수술 후 재발한 경우로 오른쪽 눈이 4mm 정도 낮아서 공통근막 수술로 눈 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안검하수가 심한 경우에는 공통근막 수술이 근육수술보다 장점이 있지만 이 수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근막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모두 회복이 되지만 수술 후 초기에는 토환이 심하거나 잘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벨 현상이 약해지게 됩니다. 공통근막 수술을 하였는데 이 현상이 심하면 눈동자가 손상될 수 있고 재발이 원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육수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동자 가림 현상, 일명 벨 현상이란 잘 때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인데 수술 후 초기에 눈이 덜 감기더라도 이 현상 때문에 눈동자가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수술 후 초기에 벨 현상이 좋으면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처럼 오른쪽 눈의 공통근막 수술 후 초기에 벨 현상이 좋으면 재발 없이 교정이 됩니다. 이 사진의 경우도 공통근막 수술 후 초기에 벨 현상이 좋았던 경우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지 않고 교정이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의 경우처럼 공통근막 수술 후 벨 현상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통근막 수술을 풀고 근육수술로 바꿔주면 벨 현상은 좋아지지만 안검하수가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직선 고도안검하수에서 수술 후 정면을 볼 때 눈높이는 같지만 위를 볼 때 덜 올라가고 아래를 볼 때 덜 내려가는 리드르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공통근막 수술이 가장 눈에 덜 떠지는 정도로 남아서 이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안검하수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토환은 남게 됩니다. 공통근막 수술도 어느 정도 토환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토환은 공통근막 수술을 처음 한 눈의 경우에는 거의 생기지 않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생기게 됩니다. 특히 첫 수술을 너무 어린 나이에 한 경우나 이전에 수술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공통근막 수술 후 토환이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1주까지는 토환은 아주 심한 상태이며 눈꺼풀의 움직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심한 토환은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며 이후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가 되면 70%는 회복이 되고 이후 6개월 그리고 1년까지 서서히 더 회복이 됩니다. 이상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직선 고도안검하수로 인한 짝눈의 교정에는 공통근막 수술이 우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통근막 수술은 눈 모양이 예쁘고 재발률이 적고 리드렉도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1 내지 2mm 정도의 소량 교정이나 수술 후 초기에 토환이 심하게 생기거나 벨 현상이 약한 경우에는
근육 수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